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더라고요. 얼마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평안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학생들이 방학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술술 재미있게 잘 읽히는 소설 위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학생들의 진로, 관심사, 그리고 교과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들을 이렇게 먼저 쭉 보여드리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책들을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두 번째는 과학자의 길, 연구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생명과학에 대한 책들을 좀 위주로 골라봤는데요. 특히 의료 보건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주제를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나머지 다른 계열은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름과 같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됐냐면요. 최근에 전 세계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성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요. 이 다원화가 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 다원화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 인간이 같음을 갖고 있다.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런 책들을 좀 먼저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수준별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 책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인데요. 10대를 위한 총균수의 수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초등 고학년 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중에서는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는데 이 책이 유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10대를 위해서 유명한 책을 짧게 편집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책 읽고 나중에 진짜 총균세를 안 읽느니 그냥 저는 안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요약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슈를 그냥 간단하게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총균세라는 책을 이렇게 요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총균세의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접해보는 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이 세상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 또는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인데 약간 비문학 책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 학생이 관심이 있다. 이러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하고요. 중학교 2, 3학년 학생이라면 아예 총균세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꽤 오래전에 단독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세계사 추리반입니다. 사실 제가 세계사를 학생들에게 책으로 많이 권하는 이유가요. 이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만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가지고는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세계사를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세계를 접하는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계사 추리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가지고 전 세계의 다양한 중요한 이슈들을 정말 재미있게 너무나 잘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상을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리고요. 중학생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중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인 제가 읽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방학 때 한번 이 책을 주제로 생각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소설입니다. 제목은 연을 쫓는 아이인데요. 역시 제가 단독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괴롭고 좀 힘들었습니다. 참 슬프기도 했고요.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역시 분단국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이 소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책은 문학 자체로서 참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런 소설을 좀 두께는 좀 꽤 있거든요. 중학생들은 그래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읽으면서 참 괴롭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세상을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 세계의 폭력을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방향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책은 역사책인데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아라빈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책은 역사를 이미 배운 친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중학교 2학년 이후의 친구들에게 권하는 책인데 만만한 책은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이 책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아라빈이 쓴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십자군 전쟁을 다룰 때 유럽인들의 그런 세계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랍인들은 어떻게 이 십자군 전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랍인들은 어떤 문화와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랍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역사서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문유석 전 판사님께서 쓰신 최소한의 선의입니다. 저는 이 책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아무래도 사회교사다 보니까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좀 균형 감각 있는 이런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정말 균형 감각 있게 쓰여져 있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논쟁 문제를 좀 접하거나 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좀 다룰 때 이 책이 중요한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성, 다원화, 개인주의 이러한 상황을 헌법 정신과 어떻게 연계해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을 좀 배웠는데 이 내용과 관련한 이슈를 조금 더 좀 잘 정리해 보고 싶다. 이럴 때 한번 살펴보시면 생기부 쓰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사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은 히틀러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 다름,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 다름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쓴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담긴 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책으로 꼽히는 책인데요. 중학교 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로고테라피라는 내용은 사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제수용소에서의 이 체험 부분만을 읽어도 이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이 책과 또 연관해서요.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이 책 역시 프리모 레비는 원래 화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인상적으로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를 바닥까지 내려가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요 두 권의 책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도요. 한 권 정도라도 좀 더 유명한 책은 이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책도 되게 좋았거든요. 방학 때 한번 좀 편안하게 이런 우리가 따뜻한 집안에 앉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사실 이 책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전반적인 이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좋은 편이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헬조선 이런 말 할 때 제가 야 여기서 태어난 거 되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지구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오랫동안 권장도서였던 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학생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봅니다. 예, 역시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목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었으니까 이제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상 이 책을 다시 소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의 새로운 책들이 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저의 생각을 처음에 형성하게 도와준 책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한데 전 세계가 점차 일원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꼭 그게 바람직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주 저에게 고민을 안겨줬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라서 이번에 한번 소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름과 같음에 대한 책으로 이제 소개하는 이 책 사실 저의 인생책입니다. 제목은 국화와 칼입니다.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 아닐까 싶은데 역시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해요. 이 책은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을 소재로 쓴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쓴 분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 가보지 않고도 이렇게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은 정말 상징적인 제목인데요. 국화는 일본인들의 착하고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그런 면을 또 상징하고 있고요. 칼은 또 일본인만의 그 폭력적인 또 구석이 있잖아요. 너무나 다른 이런 두 가지 면을 어떻게 함께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사실 오래된 고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인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책의 내용들이 여전히 차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와, 이렇게 어떤 문화를 분석할 수 있구나 라는 매력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전에 가까운 책이고 일본에 대한 문화 인류학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과학자의 길, 연구자의 고뇌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연구하는 일을 할 친구들은 있으니까요. 또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입니다. 제임스 왓슨은 프랜시스 크릭과 더불어 DNA의 구조를 발견해낸 사람들이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너무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책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던 게 사실 생물학적인 생명과학에 대한 그런 지식보다는요. 이 과학자의 발견 수기 같이 느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런 발견을 해냈는가. 엄청난 노력도 있지만 또 영감이 딱
하고 나타나는 순간도 있고요. 또 동료 과학자들의 협업과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꼭 이런 생명과학의 DNA 지식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요. 물론 조금 공부한 게 있는 친구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 이중나선 구조를 배우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 정말 흥미롭거든요. 생명과학을 좀 공부한 친구들이 읽으면 더 재밌겠지만 중학교 과학을 배운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과학자들의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이고요. 생각보다 제임스 왓슨이 정말 솔직하게 이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의 진로에 대해서 좀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도 결이 비슷한 책인데요. 마이크 브라운의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입니다. 사실 명왕성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었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명왕성이 퇴출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원래 이 지은이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원래는 다른 행성을 찾으려고 했던 과학자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왕성이 빠지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어떤 발견을 하는 과정, 그리고 영감을 떠올리는 과정, 그리고 또 과학자들 간의 협업과 경쟁 관계가 정말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또 천문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책도 과학자의 수기예요. 약간 두께감이 있긴 있는데 정말 술술 잘 읽힙니다. 어떤 특별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과학자의 삶에 대해서, 과학자의 진로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고, 또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명왕성이 어떻게 태양계에서 빠져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과학자의 진로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책인데요. 제목은 원더풀 사이언스입니다. 사실 이 책의 원제는 더 캐논이에요. 근데 이 책은 과학자가 쓴 책은 아니고요. 나탈리 엔지어라는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글이니까 우리가 그냥 과학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을 지은 분은 원래 과학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고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본인이 과학자가 될 만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사랑하지만 내가 과학에 대한 글을 쓰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과학에 대한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좀 두껍기는 한데요. 이제 뭐가 되게 좋냐면요. 학생들이 읽기에 진짜 좋은 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기나 확률, 척도, 물리, 화학, 진화생물학, 분자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이렇게 다양한 과학에 대한 분야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입문서로도 정말 좋은 책이고요. 두껍기는 하지만 다양한 과학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나는 이런 쪽이 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쪽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꼭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다른 진로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고전이죠. 너무나 유명한 책,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이 책은 세계를 바꾼 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DDT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맘껏 쓰고 있을 때 그 위험성을 알린 책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 책입니다. 여러 가지 뒤에 하지만 뒷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과학자가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첫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마치 문학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은 과학자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책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자는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발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오펜하이머도 떠오르는데요. 과학자가 가져야 하는 책무성, 널리 이루은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책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또 고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과학자의 길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새로운 인생책이다 라고 소개했었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입니다. 이 책은 하이젠베르크의 회고록이니까요.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과학자의 삶, 과학자의 고뇌, 과학자의 영감, 과학자끼리의 협동과 경쟁, 과학자의 삶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쉽지는 않아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이 사실 서술 자체도 아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의 고뇌와 길을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생명과학 그리고 보건의료 쪽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저의 인생책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읽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의사 리유의 삶을 보면 의사의 책무성, 의사의 삶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조금 두껍기는 한데요. 제가 왜 제일 위에 뒀냐면 되게 잘 읽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알베르 까뮈의 책 중에서 가장 쉽게 읽히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승전결이 확실하고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가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첫 번째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입니다. 폴 너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과학책 소개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생명과학을 좀 처음 읽을 때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께도 좀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자간행간도 좀 넉넉해가지고요. 이렇게 읽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내용이 아주 만만한 건 아니지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인 것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정의부터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게 바로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책 전에 제가 또 읽어보고 싶은 같은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제목도 생명이란 무엇인가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바로 그 슈레딩거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물론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합니다만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이 이중나선을 발견할 때 가장 큰 영감을 얻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학자가 생명에 대해서 쓴 책 좀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저도 향후 그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마법의 비행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이 다음 책으로 꼽았냐면요. 도킨스의 책 중에서 제일 쉽고 잘 읽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흥미있게 쓰여진 그런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은 생명과학과 관련한 책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리학이나 공학이랑도 좀 관련이 깊습니다. 비행체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속에 그림도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르는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나르는 걸까?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책으로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은 별로 비문학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도 중학생들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잘 읽히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랑 관련을 있는 책을 꼽으라면 도킨스 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읽히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소개를 너무 많이 하기는 했는데 생명과학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기적 유전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를 나는 좀 읽어봤다. 이렇다면 요 확장된 표현형 또 다른 책으로 눈먼 시계공 이렇게 도킨스 책을 좀 여러 권을 같이 읽으면 생기부 쓸 때 참 예쁘긴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내용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진짜 재미있을 거고요. 도킨스는 이 말빨도 너무 훌륭하거든요. 도킨스 책에 한번 빠지면 이 생명과학에 쭉 빠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두 권을 일단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눈에 띄는 단어여가지고 이 단어랑 반대되는 책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생명체가 진화에 유리하기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사실 좀 두껍기는 한데 읽는 게 어렵지는 않고 또 사회과학이나 이런 문과 쪽 사람들이 읽기에 되게 좋은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약간 문과적인 좀 경향이 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 책 좀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다양한 토론거리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 또 다른 또 대안은 없는가? 또 우리 사회의 우리 삶은 앞으로 어때야 하는가? 이런 좀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품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책입니다. 이 책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은 고전입니다. 가이아라는 책인데요. 사실 생물과 관련도 있지만 좀 환경과 관련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사고 체계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그런 생명체로 여기고 있는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화적이기도 하고 문과적이기도 한 그런 사고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기후변화, 이 기상이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위험성이 이제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요 가이아라는 책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고등학생들이라면 좀 읽기 충분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방학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좀 고학년 학생들 위주의 책들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